가을비가 사흘째 마을을 때리던 밤이었습니다. 안개는 땅에 낮게 깔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창문을 꼭 닫은 채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묘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찰박찰박. 그리고 바로 그때 안개목 주막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낯선 사내. 내 다리를 돌려다오. 주막 문턱에 선 사내는 얼굴이 가끈을 아래 깊이 잠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옷자락. 그러나 바닥엔 웬일인지 젖은 발자국 하나 남아 있지 않았죠. 주모가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붙이려던 순간 주막 안 촛불이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사내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처럼 느릿하게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빼앗긴 것 되찾으러 왔다. 그 말과 동시에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사내는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주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주의 오만과 첫 번째 징벌. 다음 날 안개목 마을의 지주 조말룡이 주모에게 들려온 소문을 확인하러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디 있어? 그 거렁뱅이 놈이! 조말룡이 사내가 앉았던 자리를 짓밟으려 하자 바닥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하며 조말룡의 발목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뭐야 이 냉기! 조말룡이 비웃듯 발로 바닥을 차려던 순간 뚜크, 지주의 다리가 기괴하게 뒤틀리며 꺾였습니다. 조말룡은 땅에 쓰러져 목청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죠.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다리는 내 것이 아니다. 그날부터 조말룡은 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벌 내린다더니 라며 수군대기 시작했죠. 20해 전 실종된 청년. 그날 이후 마을엔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방앗간 근처에서 들리는 절뚝이는 발걸음. 찰박, 찰박. 누가 가서 보면 아무도 없는데 발자국은 늪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발걸음 20해 전 실종된 장돌이 총각 생각나는구먼. 장돌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했던 청년. 하지만 어느 날 두 다리 중 하나가 잘린 시신이 늪 근처에 떠올랐다는 소문이 돌았죠. 허나 사건은 금세 늪에 빠져 죽은 사고로 묻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내가 장돌이? 진짜 권력, 별감 허종구. 사실 마을의 진짜 주인은 조말룡이 아니라 관아 외청의 별감 허종구였습니다. 허종구는 부역을 강제로 시키고 공사비를 착복하며 반항하는 일꾼은 잔인하게 다루는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조말룡의 사고 소식을 들은 허종구는 포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기괴한 사내를 잡아라. 나에게 오기 전에. 그날 밤 주막을 포위했지만 사내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젖은 진흙 발자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발자국은 허종구의 집 문 앞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허종구의 얼굴은 사색이 됐죠. 옷자락 한 조각과 목재 파편. 다음 날 아침 주모는 주막에서 옷자락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그 천 조각 안에는 썩은 목재가 하나 들어 있었고 거기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안개목 방앗간 부역 일꾼 장돌이. 주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방앗간 뒤의 늪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흙 속에 반쯤 묻혀있던 사람의 종아리뼈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장돌이 총각이었구나. 마침내 밝혀지는 20해 전의 진실.
주모는 용기를 내어 마을 노인들을 하나둘 불러 사실을 들었습니다. 20해 전 장도리는 허종구의 부당한 부역 착취를 고발하려 했고 허종구는 입 다물라 며 그를 방앗간 창고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다리를 기둥 아래에 파묻어버린 것이었죠. 사건은 조만용과 허종구의 힘으로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썩지 않고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공권력의 역전 감사 부임. 마침내 새로 부임한 감사지엔스가 안개목 마을의 이상한 소문과 부역 비리를 확인하러 내려왔습니다. 주무와 마을 사람들은 옷자락, 목재 파편, 뼈조각, 그리고 지난 20해의 이야기까지 모두 감사에게 전했습니다. 감사는 즉시 방앗간을 파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 아래에서 온전하지 못한 시신이 나왔습니다. 허종구는 체포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놈이 20해 전 그놈이 갓을 눌러 쓴 채 밤마다 나를 보고 있었어. 감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장도리의 장례와 해원, 마침내 장도리의 시신은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온전히 수습되어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장례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은 잠잠해졌고 촛불은 꺼지지 않은 채 파랗게 흔들렸습니다. 장지를 향하는 길, 사람들 뒤에서 절뚝이는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찰박, 찰박. 그러나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났을 때 안개 사이에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다리 찾았노라. 그의 그림자엔 두 다리가 온전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의 고백. 장례가 끝난 바로 그날 새벽, 주모는 주막 마당에서 사내 아니 장도리를 보았습니다. 정말 도리 총각이 맞소?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호는 20해 동안 다리를 찾지 못해 떠나지 못했소. 이젠 떠날 수 있겠지요? 사내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증거는 썩지 않고 진실은 묻혀도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지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날 기억해 준 거 고맙소. 안개가 스르륵 일더니 사내의 몸은 점점 흐려지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장도리의 장례가 치러진 뒤 안개목 마을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허종구는 죄값을 치렀고 조말룡도 다시는 악행을 하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방앗간 주변에서 들리던 절뚝이는 발자국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밤에 안개목 다리를 지나가다 절뚝이는 그림자를 보거든 놀라지 말거라. 그건 빼앗긴 다리를 되찾은 장도리 총각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란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